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노메이드입니다. 아이고, 오늘이 벌써 화요일이에요. 제가 오늘 날짜를 좀 보여드릴게요. 아이고, 날짜 보여드리려고 했는데 이게 지금 나갔네. 아이패드가 나갔네요. 충전을 좀 시키고. 오늘이 화요일이고요. 제가 어제 학원을 다녀왔는데 글쎄 학원 숙제가 아니라 학원 수업이 끝났는데도 다른 분들이 집에를 안 가시는 거예요. 저 혼자만 주섬주섬 막 챙기면서 집에 가려고. 다른 분들은 막 끝까지 앉아서. 오늘 화요일이에요. 화요일. 지금 12시 49분이고요. 3월 22일. 웬일이야. 이제 3월 다 갔습니다. 벌써. 어제가 춘분이었고요. 춘분이니까 이제 봄이죠. 봄. 오늘 아침에는 제가 뛰러 나갔다가 허리가 너무 아픈 거예요. 저는 희한하게 아침에 오전에 허리가 아파요. 걸으면, 서 있으면 아파요. 앉아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엉덩이 근육이 뭉친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혼자 또 이 생각 저 생각 해봅니다. 이게 지금 A3 파일인데요. 파일 정리를 하려고 원래 이 파일을 사려고 했는데 제가 간 알파문고에는 이 파일을 안 팔더라고요. 그래서 이 클리어 파일이 있다 그래서 이거를 사왔습니다. 클리어 파일에다가 강사과에서 했던 파일들을 정리를 좀 해보려고요. 지금 지도원이랑 막 겹쳐가지고 정신이 없어서 이거는 지금 제가 지도원에서 한 거고요. 그러니까 뭐 어떤 거를 하는지 그냥 대략 한번 보여드릴게요. 뭘 하는 건지. 이거는 지금 제가 지도원에서 한 거고 강사과 수업 때 한 거는 지금 따로 정리를 해서 여기다가 옮겨 놓으려고 합니다. 지도원에서 수업을 받다 보니까 강사과에서 한 거는 진짜 단순한 거였구나 그런 생각을 하면서 지도원 왔더니 좀 더 세밀하고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내용? 뭐 그런 것들을 더 많이 배우게 되는 것 같아요. 트레이싱지랑 모는 종이 이런 거를 쓰는데요. 맨 처음에 뭐를 하냐면 뭐가 되게 많죠. 뭐가 많아요. 맨 처음에 뭘 하냐면 왜 안 나오지?
뭐 이런 걸 해요. 이런 거를 그 자기 사이즈에 맞춰서 이런 코수랑 단수를 다 정합니다. 내 게이지에 맞춰서. 그러니까는 이 보고 과정은 뭐냐면 도안이 따로 없어요. 도안은 없고 옷 스타일, 뭐 지금 이거는 하이넥 풀오버면 하이넥 풀오버, 뭐 게더면 게더, 아니면 또 뭐가 있지? 모르겠네요. 아무튼 뭐 그렇게 종류가 있어요. 디자인이 나와 있는 거죠. 그 디자인이 나와 있으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스와치가 나와서 문양이 어떤 문양이 들어가는지가 나와요. 그러면은 그 문양에 맞춰서 내가 게이지를 내고 내 몸 사이즈와 게이지에 맞춰서 단수와 코수를 정합니다. 이걸로. 이거는 이제 제 사이즈예요. 그래서 이런 거 계산을 하는데 소수점까지 계산을 해요. 그래서 일단 이렇게 어느 정도 숫자가 나오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파일에 끼면서 정리를 해야 되겠다. 순서대로. 이거는 계산을 굉장히 잘 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강사과에서는 소수점까지 막 그렇게 안 하고 대부분 다 반올림 해가지고 막 했던 것 같은데, 제가 지금 지도원에서 그렇게 했더니 선생님이 소수점까지 계산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틀렸는지 뭐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제가 계산. 그래서 일단 요거를 하면 이게 이제 기본이고요. 이거에 맞춰가지고 저 사이즈 저 사이즈에 맞춰서 실물 제도를 해요. 실물 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모눈을 다 그려가지고 우리 이 넥라인이랑 여기 아몰 부분이죠. 이 계단을 그립니다. 이 계단을 그리게 돼요. 그래서 저거 실물 제도 한 게 있어야 되거든요. 실물 제도 한 거를 더 가져와야 되겠네요. 잠시만요. 아까 작게 그린 거는 4분의 1 축소해서 그린 거고요. 이런 큰 모눈 종이에다가 실물 사이즈, 원래 제 사이즈 있죠. 제 센티미터로 이렇게 도안을 그립니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게 뒷판, 이거 앞판, 그 다음에 이거 소매, 이렇게 이제 도안을 그려요. 이게 참 중요합니다. 나중에 옷 다 뜨고 나면 이 실물 제도 판 위에다가 옷을 올려놓고 다림질도 하고 막 그러거든요. 그래서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 중요한 거를 여기 앞에다가 둘까? 따로 놔야 되겠다. 그래서 아무튼 이 실물에 맞춰가지고 이렇게 모눈으로 그림을 그립니다. 소매산이랑 뭐 이런 것들을 그림을 그려요. 근데 이제 제가 처음에 강사과 수업을 들을 때는 이 트레이싱 페이퍼에다가 이 모눈을 벗겨서 그릴 때 그야말로 아무 생각 없이 막 대충 했거든요. 선생님 하라는 대로 그냥 시키는 대로 이렇게 해야 되나 보다. 그리고서는 했는데 지금 이번에 지도원 어제 수업 들어가서 보니까 이걸 좀 더 깨끗하게 잘 그리고 싶은 거예요. 이런 모눈을. 이런 그림을 좀 깨끗하게 잘 그려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오늘 아침에 운동하다 말고, 그래서 여러분 아까 그 모눈을 이거를 그리면 이제 실제 이거를 그릴 수가 있는 거예요. 요게 이제 도안이 되는 거죠. 이제 코수랑 단수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이거를 보고서 이게 앞판인가? 이게 앞판이고 이게 뒷판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도안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도안을 내가 만드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도안이 나와요. 그 다음에 요거는 소매. 소매 도안.
여기다가 같이 넣을까? 앞판 뒷판은 제가 따로. 여기에 이걸 넣어야 되겠다. 여기에 이거 넣고, 그 다음에 저 이제 V넥 하는 방법 따로 배운 거 여기에다가 넣고, 그 다음에 이거는 그 스커트 그래프 그린 거예요. 스커트 이렇게 보는 건데, 스커트가 원통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거 무늬를 몇 무늬씩 끊어서 줄임을 할 것인지에 관련된 그런 그래프를 하나하나 다 그려가지고 만든 거죠. 네, 이렇게 정리를 해두니까 속이 다 후련하네요. 네. 제가 지금 지도원에서 첫 작품을 하는데 아직 이거는 아직 안 들어갔고요. 지금 여기 이 작업하고 있어요. 이 작업을 하고 있는데 좀 깨끗하게 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트레이싱 습지로 좀 많이 사긴 사야 될 것 같아요. 트레이싱지를 더 사긴 사야 되겠구나. 소매랑 다 해내려니까. 그래서 이제 어제 이거 그리고 왔는데 이게 너무 지저분하고 완전 수평 수직도 안 맞고 너무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다시 그릴까봐 이거 완전. 이거는 여기 이 파일에다가 딱 끼워서 학원에 들고 갈 때는 이것만 딱 들고 다녀야겠어요. 그래서 오늘 알파문고 가가지고 제가 아니 학교 다닐 때 이후로 학교 다닐 때 대학교 1학년 때 이런 거 사봤나? 제도 샤프 이거 0.3mm 샀습니다. 0.3mm. 이 0.5mm도 이게 굵기가 좀 너무 굵게 그려져 가지고 이 흐린 거랑 또 진한 게 필요할 것 같아서 샤프심? 여러분 샤프심 언제 사보셨나요? 샤프심 HB랑 B가 조금 더 진한 거죠. 그리고 자도 샀습니다. 자도 제가 한 10cm짜리를 하나 갖고 있나? 그래서 20cm짜리로 하나 샀고요. 그 다음에 아몰 부분이랑 목 부분 그리려니까 곡자가 필요하더라고요. 그래서 네이버에다가 아몰 곡자 검색을 하니까 곡자가 굉장히 많이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 곡자도 주문을 했습니다. 자는 1,000 얼마인데 1,110원인가 막 이런데 배송료가 2,500원이에요. 근데 그 곡자를 어디 가서 사야 될지 몰라가지고 그 동대문 시장 가면 곡자 판다고 하는데 동대문 시장 왔다 갔다 그 지하철 요금이 1,250원인가? 그렇죠. 그래서 왔다 갔다 시간이면 뭐면 그거 하느니 그냥 주문을 하는 게 낫겠다 싶어서 주문했고요. 트레이싱 페이퍼가 또 파란색도 필요해요. 파란색. 이런 파란 색깔. 그러니까는 아마 지금 딱 보신 분들은 이거 나 뜨개 채널인 줄 알고 들어왔는데 웬 종이랑 막 샤프 막 이런 거 왜 보여주는 거야? 막 그러실 수도 있겠어요. 그래서 아무튼 오늘 쇼핑 그리고 저 지난번에 그
프라잉 타이거에서 산 그 털실 바구니가 아니라 뭐 이렇게 그릇 같은 거 있잖아요. 그 남편이 깨먹은 거 있죠, 글쎄. 트레이싱 페이퍼도 막 아무 데서나 막 굴려 먹어가지고 이게 막 돌아다닙니다. 이런 거. 이거 한 장 한 장이 다 돈인데. 이게 참 학교 다닐 때 저희 아빠가 벌어다 주는 돈으로 학교 다니고 막 이럴 때는 이런 거 하나 아까운 줄 모르고 막 썼는데 지금은 제가 하나 쓰려니까 돈 300원 막 이런 것도 어찌나 돈이 아까운지요, 여러분. 그러니까 자기 돈으로 자기 돈을 벌어가지고 학교 다니고 해야 돼요. 제가 이 책은 받았어요. 미디어 숲. 나는 불안할 때 논어를 읽는다. 제가 블로그도 하고 있거든요. 제가 그 전에 이제 꽃일을 할 때는 마케팅, 홍보 뭐 이런 게 굉장히 중요했기 때문에 그거를 다른 데다가 돈을 맡기지 않고 제가 다 했었습니다. 블로그랑 인스타그램이랑 뭐 이렇게 해서 그때는 블로그를 진짜 열심히 했었어요. 그래서 하루 방문자 수 늘리려고 막 맨날 콘텐츠 고민하고 제목 고민하고 막 이렇게 해가지고 네이버 블로그를 키워놨었는데 지금은 제가 네이버 블로그는 하지 않거든요. 근데 얼마 전에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그 네이버 애드포스트 그걸로. 그러니까는 그 전에 제가 옛날에 써놨던 그런 포스팅을 아직도 검색을 해서 들어와서 사람들이 보나 봐요. 그러니까 광고 수익이 나서 돈이 들어왔더라고요. 얼마 되지 않는 돈이긴 하지만 전혀 생각지도 못한 그런 돈이 들어왔어요. 그래서 차라리 이건 정말 인형 눈깔 붙이는 부업보다 낫다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리고 끊임없이 아직도 그런 블로그 마케팅 그런 회사에서 그런 상품이나 제품이나 뭐 어떤 뭐 음식점이랄지 병원이랄지 이런 거 홍보해달라고 글 써달라고 이런 쪽지나 뭐 이런 것들 굉장히 많이 달려요. 오고 막 그래요. 근데 그 중에서 저는 다른 건 하나도 안 하고 이 책 리뷰 쓰는 거는 합니다. 그래서 이 책도 그냥 무료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책 읽고 제가 서평을 써서 올려야 됩니다. 이제 뭐 당연히 근데 거기다 서평 쓸 때 쓰죠. 이거는 무상으로 제공을 받았다고 쓰죠. 뭐 가끔 뭐 이렇게 좀 괜찮아 보이는 책들은 읽어서 서평 씁니다. 이거는 모르겠어요. 어떤지 아직 안 읽어봤습니다. 어제 왔나? 그래요. 그래서 이것도 쓸데없는 TMI, 저의 TMI. 그리고 여러분 제가 얼마 전에 잠시만요. 제가 시를 좀 가져와서 여러분들께 보여드리면서 얘기를 할게요. 지난주 토요일 날 누가바니츠 공방 오픈하신 데를 다녀왔어요. 다녀와서 이 시를 구입을 했습니다. 네. 누가바니츠는 제가 뜨개를 처음 시작했을 때 맨 처음 보게 된 팟캐스트이기도 하고 팟캐스트라고 해야 되나? 뭐 아무튼 네, 영상이기도 하고 저도 실이나 뭐 책 같은 거 있으면 누가바니츠에서 주문을 굉장히 많이 했었는데 아무튼 이번에 공방을 오픈하신다고 그래가지고 다녀와 봤습니다. 굉장히 잘 되실 것 같아요. 네, 어떤 분 얘기 들어보니까 이제 올해부터가 싹 트는 그런 기운의 해라 가지고 올해 뭐 시작을 하면 다 잘 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누가바니츠도 뭐 공방 오픈하신다고 그러시길래 굉장히 잘 되겠다 뭐 이런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가서 저는 빨간색 실을 사려고 했는데 빨간색 실이 정말 딱 마음에 드는 색깔의 실이 있었는데 그게 36,000원인가 그렇더라고요. 한 볼에 133m인데 웬만하면 샀을 것 같은데 그 질감이 너무 거칠고 입으면 따가울 것 같아서 가디건 아니면은 좀 그렇겠더라고요. 그래서 그 실은 보기만 하고 사진 않았고 이거는 데일라이츠 실이에요. 근데 이것도 레드예요, 레드. 전체적으로 화이트긴 하지만 이 레드가 살짝 박혀 있어요. 이거를 다른 색깔이랑 같이 있으면 이게 이거 레드 색깔이구나 이렇게 딱 알 수가 있는데 이것만 단독으로 봐서는 저게 무슨 레드야 막 이럴 수 있어요. 근데 정말 자세히 보시면 여기 약간 빨간색이 조금 있습니다. 제가 사진 이거 확인을 좀 해볼게요. 네, 보이실까요? 네네. 이렇습니다. 이게 그린 컬러도 있고 무슨 색이 있더라? 아무튼 그래요. 네. 그래서 저는 이거를 샀고 다른 분들은 나이트 쉐이드인가? 아무튼 어두운 색깔, 어두운 계열의 그런 실을 사셨어요. 그리고 저 혼자만 5타래를 샀고 다른 분들은 4타래를 사셨어요. 그만큼 저는 실이 많이 들어가는 몸이라는 거. 그 누가바님 직접 실물로 뵀는데
너무 귀엽고 앙증맞고 약간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좀 부러웠습니다. 그래서 누가바님이 직접 뜬 옷들도 거기 걸려 있었거든요. 봤더니 어쩌면 세상에 하나같이 무슨 인형 옷인 줄 알았어요. 너무 작아가지고 저한테는 정말 택도 없는, 제가 입으면 옆으로 늘어나고 배꼽 다 보이고 그 정도의 사이즈더라고요. 참 부러웠습니다. 참 이게 뜨게 하면서 제가 부러운 게 너무 많아졌어요. 그래서 아무튼 저는 그렇다는 거. 그래서 아무튼 요거를 사왔어요. 이거 계획에도 없는 시르리였는데 같이 가신 분들 중에 니트 아일랜드님이 계셨어요. 그래서 니트 아일랜드님이 플롬 가디건을 뜨신다고 해서 그럼 나도 따라서 뜰까? 뭐 약간 이래서 이제 같이 가신 분들이랑 실을 구매를 했습니다. 근데 언제 시작할지 모르겠어요. 저 지금 지도원 숙제도 만만치가 않고 뱃사도 뜨다가 말고 막 이래서 당장 올해 올 봄에는 못 입을 것 같은데 올 봄에는 될 수 있으면 빨리 뱃살을 완성을 해가지고 뱃살을 입어야 될 것 같아요. 네, 니트 아일랜드님이 빨리 우리 3월 달에 완성을 해서 4월에 이 가디건을 입읍시다 막 이랬는데 어떻게 될란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될란가 모르겠는 게 아니고 저는 못 뜰 것 같아요. 기정사실. 제가 지금 뜬다고 하면 저 뱃살 가디건이나 빨리 완성을 해서 3월 달 완성할 수 있을까? 완성할 수도 있어요. 근데 지금으로 보면 오늘 22일이니까 열심히 하면 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제가 이 실을 샀는데 이 실을 이제 샀다고 여러분들께 자랑도 하고 막 리뷰도 하고 이 실이 좋은 게 일단 두꺼워 보이잖아요. 이게 미터 수가 꽤 나오더라고요. 250야드니까 최소한 230m 정도 되지 않을까? 모르겠네요. 정확히 몇 미터인지는 안 나와 있네요. 네, 100g입니다. 그리고 여기는 왜 게이지도 다 인치로 나와 있지? 희한하네. 센티미터가 아니고. 네. 그렇네요. 왜 그랬어? 아무튼 이거를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계속 남편이랑 같이 있었고 어제는 제가 이제 학원을 갔다가 와서 이거 리뷰를 할 시간이 없었네요. 그래서 저 어저께 학원 끝나고 수다를 6시간을 떤 거 있죠. 진짜 정말 대단한 것 같아요. 제가 이 실 살 때 우리 그 수다방 분들 만나가지고 같이 갔을 때는 앉은 자리에서 4시간 동안 계속 얘기를 했거든요. 점심도 안 먹고 커피 한 잔 마시면서 계속 얘기를 했더니 보니까 뭐 벌써 5시간 넘어가지고 시간이 이렇게 됐냐면서 막 서둘러서 나왔는데 어제는 얘기하다 보니까 저녁 6시가 넘은 거예요. 수업은 12시에 끝나가지고 12시 반쯤 만나서 얘기하고 막 하는데 막 저녁 6시가 넘어가지고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며 막 나왔는데 그래서 어제 너무 피곤하더라고요. 진짜. 제가 일요일은 홍천을 저희 시골 있죠. 홍천이라고 그냥 나와버렸네요. 저희 시골, 제가 다니는 시골이 홍천인데 아무튼 거길 다녀왔거든요. 그래서 일요일도 굉장히 피곤했는데 어제 학원 가고 학원 숙제라는 게 그냥 입에 뱉네요. 학원 갔다가 네, 만나서 얘기하고 하다 보니까 너무 피곤한 거예요. 그래서 어저께 집에 오니까 몸이 퉁퉁 부어있고 아침에도 오늘 일어났더니 몸이 퉁퉁 부어있는데 근데도 지금 부어있어요. 아직도 붓기가 가라앉지 않았습니다. 이 실을 자랑을 하고 싶었는데 주말에는 계속 남편이 있었고 그 남편한테 이거 얘기하지도 않아요. 남편한테 이 실 샀다는 얘기할 필요도 없죠, 사실은. 그래서 제가 어제는 오면서 이거 박스를 또 샀어요. 그 다이소 박스 있죠, 이거. 이거를 또 샀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이렇게 딱 넣어놓으면 딱이에요. 이렇게 넣고 봉인하면 끝. 이렇게 해서 이제 원래 있었던 박스 마냥 저기 안에다가 넣어놓으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부터 저는 뭘 할 거냐. 제가 이거를 저희 게이지를 31.57코가 나왔는데 그냥 반올림해서 32코로 계산을 했는데 이렇게 하면 안 된대요. 31.6코로 계산을 해야 된대요. 소수점 한 자리까지는 다 계산을 했었어야 되는데요. 그래서 제가 소수점 밑에를 다 무시를 했기 때문에 이게 계산이 맞는지 안 맞는지 다시 한번 검사를 하면서 게이지가 안 맞으면 이제 뭐 다시 계산을 해서 저것도 뜨개도 다시 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겠죠. 뭐 네.
아무튼 그렇습니다. 대충 맞을 것 같긴 한데 모르겠어요. 그리고 이제 다시 뜨게 하게 되면 다시 영상 켜고 뜨게를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마누메이드입니다. 네, 오늘도 저는 이 가디건을 입었고요. 이게 반대로 이렇게 되어 있으면은 이 마이크를 꽂기가 편했을 텐데 이렇게 꽂을까? 이렇게 꽂으면은 안 되고 좀 아쉽네요. 이렇게 꽂아야 되겠습니다. 네. 제가 앱을 하나 소개를 받아가지고 그 앱으로 도안을 보면서 제가 그린 도안을 보면서 뜨개를 하고 있는데 좋더라고요. 네, 도안 그리기도 너무 쉽고 그 기호가 다 저장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클릭해서 이제 집어넣기만 하면 도안이 나오고 그리고 그게 글로도 변환이 돼요. 그리고 시간도 이제 지금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는데 그 시간에 따라서 내가 그 스타트한 시간 해서 제가 8단 뜨는데 1시간 47분이 걸렸더라고요. 그런 걸 계산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얘가 계산을 해줘요. 8단 뜨는데 1시간 47분이 걸렸으니까 넌 앞으로 100 몇 단을 뜨려면 4월 7일 몇 시 몇 분에 끝날 것이다. 이렇게 딱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참 좋긴 한데 스트레스도 받으면서 내가 진짜 이 숙제를 다 하려면 딴 걸 못하겠구나. 제가 게다가 이거를 지금 컨티넨탈로 안 하고 아메리칸 방식으로 오른손으로 지금 실을 잡고 뜨고 있어서 시간이 더 오래 걸려요. 손목도 좀 아픈 것 같아요. 제가 이제 원체 이거를 쫀쫀하게 뜨려고 이렇게 실을 좀 잡아당기면서 하다 보니까 시간도 좀 오래 걸리고 손목도 아프고 그런 것 같습니다. 아니 어제는 친구 시아버지가 돌아가셔서 장례식장을 다녀왔거든요. 남편이랑 둘이. 근데 요즘에는 그런 것들을 다 카톡으로 주잖아요. 장례식장 그런 정보들을. 근데 저는 처음에 그걸 받고 당연히 그 이대 목동병원인 줄 알고 목동을 간 거예요. 그래서 참 목동을 들어가면서 이 목동을 내가 정말 몇백 년 만에 온 거냐. 진짜 오랜만이다 목동을. 네, 제가 목동에서 좀 오래 살았어가지고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목동은 한번 들어가면 지옥이야. 거기가 완전 일방도로라 가지고 진짜 한번 들어가면은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제가 언젠가 크리스마스 이브 날 신사동에서 목동까지 가는데 4시간 걸린 적이 있어요. 상상이 안 되시죠? 4시간 걸렸어요. 그리고 그날 이제 저희 식구들은 엄마 병원 때문에 삼성병원에서 일원동이죠. 일원동에서 목동까지 오는데 그때 거의 7시간 걸렸더랬나? 거기는 그 고속버스 터미널이 있는데 그 반포에서 그 버스가 4차선을 다 막고 있어가지고 거기 서 있었대요. 근데 저는 그 목동 들어가서 그 다리 딱 건너가자마자 그 원웨이가 시작되는 그 지점이 있어요. 그냥 거기서 계속 서 있었어요. 그냥 가만히 서 있었어요. 자, 그런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참 목동 살 때 너무 힘들었어요. 제일 힘든 날이 크리스마스 이브 날하고 그 63빌딩 하나에서 불꽃놀이 할 때가 있어요. 그때 도로 막히는 거 정말 생각하면 좀 무조건 그때 일찍 퇴근해서 집에 가고 막 그랬었는데
이제는 다 옛날 얘기가 됐습니다. 아, 그래가지고 목동에 이제 우리 오랜만에 가는구나 막 이러면서, 근데 남편이랑 막 이런저런 얘기를 하다가 길을 놓쳐가지고 성산대교를 건너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어제 유튜브를 막 우연히 보다가 성산대교 남단에 약간 뭐 위험하다, 뭐 약간 뭐 문제가 있다, 뭐 다리가 무너질지도 모른다, 뭐 이런 류의 이런 기사를 그냥 썸네일만 언뜻 본 거예요. 근데 제가 이제 그거를 보면서 지나치면서 나는 성산대교 남단에 갈 일이 없으니까 뭐 나랑 상관없네 해서 보지도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는 양평 거기를 양화대교로 건너야 되는데 그걸 놓친 거예요. 그래서 성산대교로 갔네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면서 이야, 사람 팔자 모른다. 그 내가 기사를 오늘 아침에 썸네일만 봤는데 나는 나랑 아무런 상관이 없겠거니 했는데 내가 그날 밤에 성산대교를 건널 일이 생기는구나. 진짜 사람 일은 모른다. 막 이러면서 남편이랑 그 얘기했는데 남편이 제가 막 그런 얘기를 하니까 좀 쫄았다고 막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목동 이대병원을 갔네요. 가서 장례식장 갔는데 어떤 여성분인 거예요. 고인이. 그래서 이거 아니네 해가지고 다시 봤더니 목동 이대 목동병원이 아니고 이대 서울병원이더라고요. 그래서 이건 뭐지? 그래가지고 남편한테 엄청 쿠사리 먹으면서 갔어요. 다시 갔더니 어머, 그 건물 외관 딱 보니까 그 슬기로운 의사생활에서 나왔던 병원이더라고요. 근데 거기가 이제 새로 생겼나 봐요. 건물 되게 좋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네, 제가 이제 한밤중에 그래서 정말 서울의 끝에서 끝이죠. 왔다 갔다 했었던 이런 쓸데없는 얘기를 왜 하는지 모르겠어요. 네, 그랬어요. 아무튼 그래서 좀 오랜만에 장례식장 갔는데 사람도 별로 없고, 근데 이제 친구가 혼자 있으니까. 근데 그게 참 다른 것 같아요. 요즘에는 이제 형제들이 별로 없잖아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돌아가시는 것만 해도 뭐 저희 엄마나 이모들이나 삼촌들이나 형제들이 많으니까 장례식장에 북적북적 거리고, 그때는 하긴 코로나도 아니었죠. 그래서 뭐 괜찮았긴 했는데 여기는 형제도 남매고 지금 뭐 시국도 시국이고 또 시어머니도 이때 하필이면은 걸리셔가지고 그 발인날 해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장례식장에 오시지도 못하는 상황이고 뭐 이러니까 손님 맞이도 그냥 제 친구랑 그 신랑이랑 같이 해야 되는 상황이고 뭐 이러니까, 그래서 그냥 친구가 혼자 그러고 우두커니 앉아있으니까 가서 말벗 해준다고 일부러 좀 더 오래 있다가 앉아있다가 오긴 했는데 장례식장이 그냥 조용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건 또 처음 봐가지고, 그러니까 제가 그 전에는 이제 장례식장 가도 그런 분위기가 아니었는데 요즘에는 이 장례식장도 분위기가 굉장히 많이 바뀐 것 같아요. 그 요즘에 그것도 밀려가지고 화장하는 것도 순서가 엄청 밀려 있어가지고 바로바로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장례식장이 이게 더 길어졌다면서 친구가 그런 얘기도 하더라고요. 근데 마음이 그렇습니다. 벌써 이제 시아버지 돌아가셨는데 이제 우리 나이가 이제 어르신들 부모님들이 돌아가실 나이가 됐다는 거 생각하니까 좀 마음이 좀 그렇더라고요. 물론 이제 거기는 워낙 나이 차이가 좀 있어가지고 네, 그렇긴 하지만 그래도 그게 아니라는 거. 제가 그 월요일 날 수업 끝나고 이제 저희 같이 뜨게 하는 동기랑 그 동기분이 활동하고 계시는 뜨개 수다방의 어떤 분이랑 해가지고, 참 사람 인연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래서 아무튼 만나가지고 저 6시간 막 얘기했다고 그랬잖아요. 그 얘기를 하면서, 근데 이제 그분이 영어 선생님이세요. 그래서 이제 저희 이제 뜨개 동기분의 이제 자제분, 네, 영어 교육에 관해서 이제 원래 얘기를 하려고 만났는데 제가 이제 거기 꼽사리 낀 거죠. 그래가지고 저도 원격교육에 이제 영어 교육하는 거, 영어에 대해서 막 얘기하시는 거, 막 영어 문법 막 이런 거 얘기를 막 이렇게 듣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막
아, 영어 공부 나도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아, 엊그제까지만 해도 제가 막 일본어 공부하겠다고 막 그랬던 때가 엊그제 같은데 또 그새 또 이제 영어로 옮겨 붙어가지고 그 얘기를 들으니까 아, 나도 영어 공부를 좀 하고 싶다. 제가 이제 항상 해마다 목표, 새해 목표 막 이런 거 쓰잖아요. 계획을 하잖아요. 그러면 거기 항상 운동, 다이어트와 함께 영어 공부가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그게 새해 계획은 그렇게 영어로 했는데 안 하면 스트레스가 굉장히 많이 받으니까 어느 해부턴가는 그거를 그냥 포기해버렸어요. 이제 영어 안 하겠어. 굉장히 자유로워지더라고요. 그런데 그 영어 교육에 대해서 막 얘기를 듣다 보니까 나도 모르게 막 나도 하고 싶다. 하고 싶다 막 이런 생각이 들면서 그래서 이제 제가 이제 그분한테 여쭤봤어요. 성인 영어 이제 하려고 하는데 책을 한번 읽어보고 싶은데 어떻게 하면 되겠냐 여쭤봤더니 그냥 쉬운 것부터 해서 반복해서 계속 읽으라고 큰 소리로 읽고 뭐 이런 거 하라고 이제 얘기를 해줘가지고 아 그래 그럼 영어 책을 근데 그 추천해주신 몇 권이 있었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들어보니까 저희 남편이 그러는데 그 추천해주신 그 책이 영어 공부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항상 봐야 되는 기본 책이래요.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남들 다 한다니까 그거 말고 좀 최근에 나온 책은 없을까? 뭐 이렇게 검색을 하다가 보니까 플립이라는 그 책이 있었어요. 근데 그 책은 넷플릭스에도 그 영화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영화 보고 책으로 읽으면 더 좋다 막 이런 얘기가 있어가지고 그래서 저는 이제 책을 사려고 책을 알아보다가 웬걸 넷플릭스 영화를 또 보기 시작했네요. 그게 참 제가 로맨스 이런 거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사랑 이야기. 그래서 제가 드라마 잘 안 봅니다. 그때도 그분들 만나면서도 그분들 막 드라마 얘기를 하셨는데 저는 안 본 드라마예요. 그 이제 뭐 연예인을 막 좋아하거나 막 이러질 않아가지고 더더욱 이제 그런 거를 저를 잘 안 보긴 하는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내용이 뭔지도 모르고 12세 관람 가니까 그냥 뭐 유치하겠지 하고선 봤는데 그 7살부터 시작된 어떤 그들의 사랑 이야기예요. 사랑의 감정에 대한 너무 풋풋하고 너무 좋더라고요. 이렇게 눈물이 날똥말똥 근데 뭐 눈물이 나서 막 감동적으로 흐를 막 그 정도는 저한테는 아니었거든요. 근데 이제 영화가 딱 끝나고 나니까 초등학생 이제 조카한테도 추천을 한번 해줘야 되겠고 그리고 어렸을 때 이런 사랑의 경험을 해보면 얼마나 좋았을까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저는 어렸을 때 딱히 어떤 남자아이를 좋아하거나 뭐 사랑을 한다든지 약간 그런 감정을 뭐 이렇게 느껴본 게 별로 없어가지고 그리고 이제 뭐 제가 좋아한들 그게 막 이렇게 이루어지거나 뭐 이런 게 별로 없었어요. 그리고 이제 초등학교 때는 그냥 남자애들하고 같이 그냥 막 놀러 다니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저는 뭐 누구를 좋아하고 뭐 그런 게 아니고 그냥 남자들이랑 야구하고 같이 뛰어다니고 놀고 막 장난치고 약간 그런 쪽이었고 중학교 와서는 그냥 우리 반에 잘생긴 남자애 좋아서 쳐다보는 스타일. 그러니까 저는 그냥 잘생기면 쳐다봤던 것 같아요. 걔가 나를 좋아하든지 말든지 그냥 쳐다보고 말았던 약간 그런 스타일. 뭐 걔랑 뭐 어떻게 좀 해봐야 되겠다 뭐 이런 생각보다는 그냥 잘생기고 하니까 쳐다보고 말고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저의 약간 포커싱은 그게 잘 안 됐던 것 같아요. 누군가를 좋아해서 만나고 뭐 둘이 뭔가를 해보고 싶고 막 이런 거보다는 그냥 같이 노는 거에 더 의의를 가졌던 것 같아요. 중학교 때 뭐, 네, 중학교 때도 뭐, 잠깐만요. 둘, 다섯. 중학교는 남녀공학이었는데 이제 여고를 나왔기 때문에 그때도 남자들이랑
놀았던 거는 학원 땡땡이 치려고 그냥 남자들이랑 놀았던 건데, 그때도 맨 뛰어다니면서 뭐 잡기놀이하고 뭐 이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저는. 생각해보니까 지금 잠깐 든 생각이었는데, 저는 지금 남편도 같이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결혼한 것 같아요. 그때는 좀 제가 일에도 지쳤었고, 막 저는 이제 일하면서 한 번도 이렇게 막 놀러를 다닌 적이 없어요. 토요일까지 일했었고, 제가 유일하게 쉬는 날은 일요일일 뿐이었는데, 그러니까 일요일은 거의 시체처럼 누워있다가 그렇게 하루를 보내고, 다시 월요일부터 또 새벽에 막 나와서 일하고 막 그런 스타일. 그래가지고, 일요일날 뭔가 누군가와 함께 어디를 이렇게 놀러 간다는 그 자체가 너무 좋더라고요. 그리고 더 제 마음을 끌었던 게 뭐냐면, 제 차는 썬루프가 없어요. 저는 약간 좀 그래서 썬루프가 있는 차량 좋죠. 해가 들어오고 막 밤하늘 볼 수 있고 너무 좋은데, 그게 사고 났을 때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저는 썬루프는 안 했었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 차는 썬루프가 있었어요. 근데 그 썬루프가 있는 차를 타니까 그렇게 환하고 좋대요. 그래서 햇빛이 그 천정에서, 차를 탔는데 햇볕이 천정에서 내려온다는 그 자체도 너무 좋았고, 그리고 남편이 저한테, 그러니까 제가 어디 놀러를 가본 적이 별로 없으니까 남편이 그런 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이제 거기에 그냥, 아, 이 사람이랑 같이 어디 놀러 다니니까 이렇게 좋은 거구나. 그래서 홀딱 빠졌던 것 같아요. 저는 그 벚꽃이, 산벚꽃도 결혼하고 이제 일 안 하게 되면서 일 좀 쉬고 막 이러면서 그때 처음 봤어요. 봄 되니까, 그러니까 봄이 돼서 이제 벚꽃 필 때 봄이 돼가지고 그때 고속도로를 달리니까 산들이 다 핑크색인 거예요. 저는 그걸 처음 봤어요. 그러니까 그 전에는 진짜 뭐 일하고 뭐 이러느라고 본 적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그 꽃구경을 그때 처음 해봤어요. 결혼하고 나서. 그래서 이 산벗이 그렇게 화려하고 이쁠 수가 없어요. 우리나라 산이 많잖아요. 그래서 그때 꽃구경을 여러분, 이게 도심이나 어디에 그 조경으로 조성해둔 그런 벚꽃보다, 저는 이제 고속도로를 이렇게 달리면서 산에 이렇게 핑크색으로 이렇게 있는 그 벚꽃이 너무 예쁜 거예요. 그때 이제 처음 봤어요. 저는 이제 지금도 생각해보니까 남편이랑 같이 놀러 다니는 게 너무 좋아서 결혼한 것 같네요. 여러분, 남편 얘기가 나왔으니까 잠깐만, 이거 마커 때문에 이거 하나를 뜨고, 저희 키친타워 거리 콘사 안 들어갔었잖아요. 그 남편이 고쳐왔어요. 그 남편도 그 얘기 하더라고요. 그냥 하나 사라고. 이게 돈이 더 많이 들겠다면서. 이거를, 네,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깎아다 줬어요. 그래서 콘사가 이렇게 쏙 들어가요. 아이고. 콘사가 잘 들어갑니다, 여러분. 잘했죠. 네. 그래서 이제 제가 이거를 이제 다이소 가면 휴지거리는 한 요만해요. 그러니까 이게 길이가 여기까지 올 일이 없으니까 콘사가 이제 들어간다고 이제 그 얘기를 해주시는데, 근데 다이소에 지금 이 밑판이 안 팔더라고요. 이 밑판은 냄비 받침이거든요. 이 냄비 받침이 동그란 게 없어요. 그래서 이 냄비 받침 들어오면 이제 그때 조그만한 거 휴지거리를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좀 논아드리려고. 나 혼자 가질 순 없어. 다 같이 나눠가지고. 원래는 저 이거 해가지고 제가 한 2개 갖고 나머지 막 다 나눠드리려고 막 그랬는데, 이 웬걸 이렇게 돼가지고. 근데 그거를 남편한테 다 일일이. 이것도 좋더라고요, 여러분. 이거 사면 위에 이거 끼는 거거든요. 이거를 딱 끼면 뭐가 좋냐면, 실이 허공으로 감기지가 않고 여기서 그냥 쫙 잘 풀리더라고요. 아무튼 이렇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는 이거를 잘 쓰고 있어요. 뭐 콘사는 아니지만
지금 제가 쓰고 있는 이 실이 이렇게 구멍이 나 있거든요. 그래서 얘 이제 굴러다닐 때 껴가지고 쓰면 딱 맞습니다. 이렇게 쓰고 있어요. 이게 막대바늘은 이제 좋긴 한데 이게 기니까 옆에 걸려요. 그래서 의자에 여기가 이 끝이 걸리는 게 조금 불편합니다. 이게 좀 불편하긴 해요. 그렇다고 해서 좀 짧으면 이게 지금 너무 좀 그렇기도 하고. 저 지난번에 지난주에 남편이랑 강릉을 여행을 갔다 왔거든요. 여행이라고 하기에는 너무 짧아요. 이제 정말 한 24시간 있었던 것 같아요. 하룻밤 잠을 자긴 잤지만 이건 뭐 급작스럽게 가게 돼가지고 그냥 강릉 숙소 쳤나? 아무튼 강릉 쳤나? 그렇게 쳐가지고 맨 첫 줄에 나오는 호텔 그냥 바로 예약을 했고요. 제일 싼 걸로 무조건 예약을 해서 떠났고요. 근데 강릉도 검색을 해보니까 거기에 인기 있는 호텔이 따로 있더라고요. 다음에는 그 호텔 한번 가서 잡으면 너무 좋을 것 같긴 한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갔고 코로나 이게 지금 오미크론이 너무 심하다고 하도 그러니까 무서워서 밖에서는 밥을 안 먹었어요. 그날 그냥 강릉에도 속초처럼 중앙시장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중앙시장 가서 회랑 뭐 이런 거 이것저것 사서 그냥 가져와서 먹자 해가지고 갔는데 글쎄 세상에 그날이 장날이 아니라 휴무일이었어요. 시장 노는 날. 그래서 문 연 집이 몇 집이 안 되더라고요. 근데 아무튼 그래서 이제 사갖고 왔는데 저는 이제 제 입맛에는 다 안 맞았어요. 회도 그렇고 닭튀김 있잖아요. 속초에서 되게 유명한 닭튀김 닭강정 집이 있잖아요. 그래서 저도 그거 생각하고 강릉도 나름 이렇게 유명한 닭강정 집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 생각하고 샀는데 별로였어요. 그래서 저희 그거 그대로 다 남겨서 그냥 할 수 없이 아까우니까 집에 가져와서 한 이틀에 걸쳐서 먹었던 것 같아요. 근데 아무튼 그랬고 회도 저 회 킬러인데 또 저 안 먹고 남편이 다 먹었고 오징어 순대가 유명하다고 강릉에 그래서 오징어 순대도 사 먹었는데 저는 별로였어요. 네. 그래가지고 저녁에 거의 저 컵라면으로 배를 채운 것 같아요. 처음에 이제 횟집을 가서 대게를 먹자 뭐 어쩌고 이런 얘기를 했다가 그때 너무 사람들이 오미크론이 너무 진짜 너무 심해지니까 무서워서 못 가겠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서울도 아니고 남의 지역에서 괜히 또 뭐 무증상도 많고 막 이러니까 함부로 다니지 못하겠어서 진짜 계속 숙소에서만 먹고 그 다음날도 커피도 그 다음날 비가 왔거든요. 그 다음날 이제 커피도 너무 웃기죠. 강릉 커피 거리 가서 스타벅스에 들어가서 테이크아웃 해서 집에 올라가는 길에 차 안에서 커피 마시고 그러고 집에 와서 밥 먹었어요. 점심도 뭐 먹었지 그때 생각이 안 나네. 그때 비가 막 주룩주룩 와서 강릉에 장칼국수가 유명하다고 막 그랬는데 그걸로 먹을까 어쩔까 막 이러다가 오죽헌도 좋다 그래서 오죽헌도 이제 한번 가보면 좋겠다 막 이랬는데 어쨌든 다 안 했어요. 안 하고 그냥 집에 왔던 것 같아요. 집에 와서 뭐 먹었지? 그냥 집에 와서 집에 있는 밥을 먹었나? 모르겠네요. 생각이 안 나네. 네, 아무튼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냥 거기 그냥 바람 쐬러 그냥 드라이브 하고 나갔다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더라고요. 그냥 바람 쐬고 왔다는 것만으로도 너무 좋아서 그것만으로도 기분 전환이 되더라고요. 남편도 요즘에 계속 뭐 힘들다고 약간 그런 얘기를 좀 많이 했었는데 남편도 좀 괜찮아진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런 말 좀 덜 하는 것 같아요. 예전보다는. 그래서 여러분 가까운 곳이라도 잠깐이라도 바람 쐬러 한번 나갔다 오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도 갔다 오니까 좋더라고요, 진짜. 그리고 이제 홍천도 다녀오고 막 이랬는데 갑자기 날씨가 막 비 오더니 그 다음에 막 눈도 오고 막 그랬잖아요.
봄이죠, 봄. 근데 또 오늘은 또 좀 쌀쌀하네요. 찬바람 불고 으슬으슬한 그런 느낌. 아, 참, 제가 그래서 강릉에 그날 수학은 그거에 아르떼 미술관을 다녀왔는데 사실 뭐 그동안에도 서울에도 그런 디지털 미디어로 관련된 그런 전시들 많이 했었잖아요. 그래서 뭐 미디어 아트 뭐 이래가지고 명작들을 그렇게 막 쏴주면서 빔으로 쏴서 크게 이제 보여주고 막 이런 전시들을 좀 많이 했는데 저 그런 거 좀 사실 비웃었거든요. 그림은 진짜 원작을 봐야 제대로지. 저게 뭐야? 막 이랬는데 이번에 가서 그 아르테미스관 가서 보니까 정말 너무 멋있더라고요. 너무 멋있더라고요. 거기가 이제 시각, 청각, 후각까지 자극을 해서 끊임없이 그런 아로마 테라피까지는 아니어도 아무튼 향이 계속 나오고요. 음악을 계속 틀어줘요. 그 벽을 향해서 바닥부터 굉장히 높은 벽에다가 빔으로 다 전체적으로 온 벽을 빔으로 쏴서 환상적인 그 컴퓨터 그래픽 같은 그런 걸 보여주고 마지막 방에 갔더니 그 굉장히 유명한 그림들을 보여주는데 그 음악이랑 막 이런 것들이 뒤섞여서 보니까 아, 너무 멋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화려하고 너무 예뻐가지고 그 그림을 한참을 봤어요. 근데 그런 것, 네, 한참 봤습니다. 근데 클림트는 좀 아쉬워요. 클림튼 그림은 진짜 직접 가서 봐야 돼요. 그 금색의 그 화려한 반짝임을 디지털은 그렇게까지 표현을 잘 못하는 것 같아요. 클림튼 그림은 직접 가서 봐야 됩니다. 오스트리아에 가서 봐야 됩니다. 근데 아무튼 고흐 그림도 직접 보니까 너무 좋았고, 아, 그래요. 좋더라고요. 입장료가 아깝지 않다. 그러면서 둘이서 한참을 봤습니다. 점심도 거르고 그 미술관부터 가서 그거 보느라고 배고파서 그냥 배가 고파는데도 맛이 없더라고요. 제가 너무 속초에 입맛이 길들어졌나 봐요. 그 아르떼 미술관이 그거래요. 그 삼성동에 그 큰 전광판 있죠. 그거 만든 회사에서 운영을 하는 거라고 그러더라고요. 제주도에도 있고. 아니 이거는 뜨면서도 걱정이네요. 이거 떠도 이게 다 늘어나는 게 참 안 느껴져서 이거 언제 옷 한 벌을 다 뜰라나 모르겠네요. 이거 4월 11일까지 끝내야 되는 건데 이거 참 이거 제도는 지금 제도도 다음 주까지 이거 숙제를 다 해가야 되는데 그 아몰이랑 이런 목 부분 있잖아요. 이 라운드 이걸 좀 깔끔하게 그리고 싶어가지고 곡자를 또 주문을 했어요. 근데 그게 안 와가지고 오늘 올 줄 알았는데 안 왔어요. 내일쯤 오겠죠. 그래서 내일쯤 오기 전에 이거를 좀 떠야 되겠다 해서 지금 이거를 뜨고 있는데 이렇게 안 늘어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저 뱃사는 몸판 다 끝냈어요. 앞몸판 다 끝내서 이제 팔만 하면 되는데 팔만 하면 됩니다. 근데 언제 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어저께 어깨 입기까지 다 끝냈거든요. 양쪽 어깨 다 이었습니다. 입고 이제 다리 밑에까지 다 끝낸 상태인데 언제 그거를 다시 이제 소매 부분을 시작을 하려는지는 제가 그 뭐 강릉 여행 가고 그 전에 뭐 제주도 갔다 오고 막 그럴 때만 해도 너무 걱정이 돼서 식당 같은 데는 한 번도 가지도 않고 다 숙소에서 음식 사다가 먹고 막 그렇게 했었는데 그리고 밖에 나가면 될 수 있으면은 이제 밖에서는 음식 안 먹고 오미크론 생긴 이후부터는 차도 안 마시고 사람도 안 만나고 계속 그랬거든요. 근데 생각해보니까 도대체 이걸 언제까지 이렇게 은둔 생활을 할 것인가. 그래서 에라 모르겠다. 다른 사람들 다 걸리면 나도 그냥 걸리는 게 맞는 게 아닌가 싶어가지고
그냥 지난주 토요일 날 저희 이제 뜨개방 분들 만나가지고 누가바니츠 다녀왔거든요. 그때부터 그냥 다녔어요. 카페도 가고 막 그랬어요. 누가바니츠 하니까 생각나는 게 어저께 누가바님이 제 꿈에 나타난 거예요. 제 꿈에 나타나가지고 저한테 이름을 써주겠다고 하면서 제 손목에 여기다가 마노메이드라고 한글로 적어주시는 거 있죠. 그게 뭐라고 저 또 막 써달라고 막 손목 막 들이대면서 막 써달라고 해가지고 네, 누가바님이 여기다가 손목에다가 마노메이드 써주는 그런 꿈을 꿨네요, 여러분. 이거 무슨 꿈인가요? 재밌어, 진짜.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아침에 자고 일어나서 기가 막혀서, 참, 뜨개를 진짜 진심으로 하긴 하나 보다. 오죽하면 누가바님이 꿈에 나타나다니. 누가바님하고 저하고는 아무런 연결점이 없거든요. 그냥 제가 누가바님 그 샵에 갔다 왔다는 거 말고. 아니면 뭐 종종 누가바님 거기에서 실 구매하고, 책 구매하고, 이게 다고 그분은 저 알지도 못할 거예요, 아마. 내 꿈에 나타나네. 진짜 진짜 이제 뜨개에 빠져들었구나 그 생각이 들었습니다. 나름 저한테는 그분이 되게 유명한 분이신 거잖아요. 그래서 참 진심이구만 이 아줌마 그 생각을 했어요. 이번에는 제가 이제 강릉 다녀온 거랑 그다음에 중간에 홍천 다녀오고 뭐 이런 것들 누가바니츠 갔다 오고 그런 영상들 채워가지고 편집을 해보게 했습니다. 여러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다른 분들 다 그렇게 하시길래 저도 한번 부탁드려 봅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건 정말 사랑입니다. 제가 이제 그 사랑으로 힘을 얻어서 열정적으로 또 다음 영상을 만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항상 응원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네, 이러는 와중에 또 저는 틀렸습니다.
나는 조경이 했는데.